오늘은 저희 배달 대행일을 준비 중이시거나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뭐 배달 대행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아시는 제일 큰 단점 하나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자, 최고 큰 단점 중에 한 개가 저희는 사고라는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오토바이 타면 탈수록 계속 노출이 되는 게 사고잖아요. 사고에 대한 위험에 제일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예. 사고 중에는 뭐 큰 사고들도 있고 작은 사고들도 있고, 근데 뭐 누가 와서 받고 이런 거는 제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부분적인 걸 빼고 제가 조심해서 안 날 수 있는 사고들 요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것들 중에 한 개가,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시거나 생각 중이시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실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출근을 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나 하면 비가 오는 날 출근을 해야 이제 동료들 생각도, 그러니까 저는 마른 집에서 그냥 TV 보고 있지만 비 오는 날 동료들은 비를 맞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 혼자 집에서 편안하게 있다. 어떻게 보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동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음식 업소를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음식 업소가 있어야 사무실이 유지가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저희가 또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사무실이 있고 우리가 있어야 음식점도 있고, 근데 사무실도 음식점이 있어야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어야 우리가 있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이거 따지면 머리 아파져요. 이거 따지면 억수로 머리 아파지니까 그냥 비 오는 날은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오라고 메시지나 뭐 이런 공지 같은 거 많이 띄울 거예요. 오늘은 비가 뭐 내일은 비가 오니,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오니 전체 출근 바랍니다, 뭐 이런 공지를 띄울 거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안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웬만하면 나가주는 게 좋다. 웬만하면 나가서 뭐 코를 한두 개라도 빼주는 게 서로 돕고 돕는 거예요. 그런데 비 오는 날은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비 오는 날 뭘 조심해야 되노? 일단 빗길은 미끄러워요. 제동력이 정말 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 평소에 뭐 한 50m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몇 m 앞에 가서 선다, 이게 저는 알고 있잖아요. 제 오토바이니까 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은 확실히 더 가요.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미끌려져 가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오토바이가 넘어집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집니다. 획 돌아요. 획 돌기 때문에 그런 미끄럼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게 뭐 동네마다 다 다른데 철길이 있는 동네 있죠. 저희 동네가 철길이 있거든요. 그거 진짜 지랄 맞습니다. 철길에서 이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뒷차가 갑자기 크락션을 눌린다든지 앞차가 갑자기 선다든지, 그래서 철길 위에서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철길 위에는 철판이잖아요. 철판에 레일이 깔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냥 돌아요. 오토바이 그냥 돕니다.
그냥 바로 넘어져요. 그거 조심해 하셔야 되고, 맨홀 뚜껑 위에서 브레이크 잡는다. 그것도 오토바이 미끄러집니다. 돌아요. 오토바이가 돌아요. 그리고 그 도로가에 보면 중앙선이라든지 횡단보도선이라든지 그 도색해 놓은 부분 있죠. 주황색, 뭐 흰색 이런데 그 위에서 브레이크 잡아도 미끌립니다. 예, 잘 미끌려요. 생각보다 잘 미끌립니다. 더군다나 새로 도색을 해 놓은 경우는 훨씬 더 잘 미끌리죠. 진짜로 잘 미끌립니다. 그게 뭐 차 타면 몰라요. 차 타면 모르는데 그 도색해 놓은데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좀 오래됐거나 달았으면 덜한데 새로 이제 칠을 했다. 우리 동네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동네 군수가 바뀌어가지고 청장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칠을 했다. 새로 칠할 시기가 되어서 새로 칠을 했다. 그러면 빗길 엄청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즘 새로 짓는, 요즘도 아니지.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1층으로 올라가지 마라 하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 1층에 공원같이 이렇게 조성을 해놔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나와서 놀고 뭐 아이들 놀이터가 있고 이러니까 오토바이가 올라가면 위험하다. 이래서 1층으로 올라가지 마라 해요. 그러면 뭐 방법 없잖아요. 지하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아파트는 지하로 가는 게 더 가깝고 편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하 주차장에는 에폭시 작업을 해놨잖아요. 그 녹색으로 해가지고 맨들맨들하게. 그 빗물 있으면 그냥 넘어져요. 그러니까 두 발 내리고 오토바이 천천히 타고 가야 돼요. 두 발 내리고 오토바이 천천히 타고 가야 돼요. 진짜로. 브레이크 잡으면 바로 갑니다. 그냥 갑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서 브레이크 잡을 일이 있다. 그러면 두 발로 세우면서 브레이크를 천천히 잡아야지. 앞에 차 온다 해갖고 확 잡으면 오토바이 그냥 바로 넘어집니다. 예. 저도 처음 시작하고 겨울인 것 같은데 제가 10월 달에 일을 시작했거든요. 겨울쯤에, 저작년 겨울쯤에 비가 왔는데 시티 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브레이크 한번 턱 잡았는데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다행히 이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쭉쭉쭉쭉 가다가 비싼 승용차 앞에서 마침 딱 서줘서 다행이지. 음식도 버리고 승용차도 끌고 버리면 뭐 몇 달 일한 거 날아가니까요. 한 달 일한 거 날아가잖아요. 그나마 그때는 음식도 안 버린 것 같은데 음식이 뭐였지? 아무튼 음식이 족발인 것 같아요. 족발이었던 것 같아요. 족발 음식이 뒤집어졌는데 뭐 족발은 양념 세고 이런 게 없으니까 제일 편한 음식 중에 하나죠. 배달하면서 제일 편한 음식 중에 하나가 족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데 퀵 하시는 분들이나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데 요렇게 운전을 하거든요. 이거는 악셀에다 당기고 요거는 요렇게 운전을 하거든요. 이게 뭐노 하면 휴대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휴대폰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터치한다고 이제 코를 잡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건 비 오는 날이고 마른 날이고 없어요. 저도 한번 사고가 몇 번 날 뻔 했는데 요렇게 하면서 여기 신경을 쓰면 앞에 버스가 서는지 앞에 택시가 서는지 모르고 그냥 하면 그냥 박혀 있어요. 차 뒤에 똥침 바로 놔요. 차 아무 상관없죠. 차 안 아프지. 똥침 놓은 사람만 아프죠. 네, 이거는 요것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중요하죠. 저도 몇 번이고 똥침을 날 뻔했는데 제가 또 워낙 또 재치 있고 스피드 하니까 날렵해 보이잖아요. 예.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제 섰죠.
막 오토바이 막 흔들리고 막 이래도 서쪽 박으면 죽는다. 제네시스도 한번 박을 뻔했었고, 버스도 한번 박을 뻔했었고, 택시도 한번 박을 뻔했었고, 한 세 번, 네 번 정도 박을 뻔한 것 같은데, 예. 세 번, 네 번 정도 박을 뻔했어요. 초창기에 배달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이제 뭐 오늘은 얼마 해야지 하고 나왔는데 집중하죠. 운전 집중 안 하고 여기 스마트폰 이래 있으면 여기다 집중을 하죠. 이게 띵동 하면 눌러야 되니까 띵동 하면 눌러야 아니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몇 번 사고 날 뻔 했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요즘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 아파트 단지 사이에 중간쯤에 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그 옆에 뭐 이렇게 분수대, 그리고 뭐 놀이터, 아이들 놀이터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1층을 못 가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 아파트는 뭐 벤치 몇 개 갖다 놨고 그래도 저희 1층으로 가거든요. 1층이 편하니까.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로 가는 길도 험난하고 또 내려가는 길도 멀고 그래서 1층을 많이 가요. 근데 그 1층을 가게 되면 그 늦은 시간에는 많이 없는데 주말이나 일요일 주말에 보면 애들이 공원에 이제 놀이터에 있고 뭐 이렇게 뭐 그 뭐지 스케이트보드라 하나? 아닌데? 우리 애 타는 거 있는데? 그 두 발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뭐 이렇게 애들이 많이 뛰어다녀요.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아이들은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애들마다 다 다른데 어떤 애는 막 오토바이 보면 뛰어오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오토바이만 보면 오토바이 반대쪽으로 막 뛰어가요. 제가 오토바이 블랙박스를 단 이유 중에 하나가 5월달인 것 같아요. 5월달에 한번 아파트에 올라갔었는데 거기는 1층도 차가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1층 현관까지 차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놓는 아파트인데 거기에 이제 배달한다고 막 가고 있었는데 꼬맹이 그러니까 저희 딸보다 1살, 2살 많거나 뭐 5살, 6살, 한 5살, 6살쯤 됐을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그 여자아이가 제가 이제 오토바이 1층에 딱 통과를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애가 제 오토바이를 보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 들 힘도 없겠더만 그 자전거를 들지는 못하고 끌고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그 뛰다가 넘어졌어요. 애가 자전거를 끌고 가니까 한 손으로 끌고 자전거는 안 오지. 그러니까 애가 넘어진 거예요. 애가 넘어져 가지고 무릎팍하고 턱을 좀 다쳤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1층에 자동차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이제 1층에 차량 통제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문 열어주는 거. 그걸 딱 통과하니까 애가 이제부터 뛰기 시작한 거여서 애가 뛰다가 넘어져서 그랬는데 이제 저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뭐 애가 아프니까 이 잘못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애가 아프니까 저도 놀라가지고 또 오토바이만 보면 애가 기급을 하고 도망을 가니까 오토바이 거기에 세워두고 일어서라고. 그때 마침 엄마도 안 계시고 보호자분이 없었어요. 괜찮나고 보니까 애가 턱하고 무릎하고 뭐 이래 여기 부분하고 이렇게 좀 까진 것 같아요. 좀 심하게 넘어진 것 같아요. 자기 딴은 그 자전거가 자기 위에 올라타 버리고 그래가지고 저도 놀래가지고 이제
배달이고 뭐고 간에 일단 오토바이 세우고 그 애기를 그 옆에 관리실에다가 데려다 줬거든요. 우는 애기를. 그리고 이제 그 관리실에서 제 연락처를 적어 놓고 가라는 거예요. 아, 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그 꼭 연락처를 적어야 되나? 아니, 적어 놓고 가래. 어이씨. 뭐 그래서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놓고 이제 배달하고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이제 아줌마가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애가 넘어졌는데 그냥 가시면 병원에 안 데려다 주고 그냥 가셨냐고. 애가 넘어졌는데 그래 연락처를 몰라서 내가 그 관리사무실에다 데려다 줬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애가 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셨냐고. 그래 애가 사고가 났는데 그걸 내가 왜 병원에 데리고 가냐고. 내가 사고 낸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블랙박스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황당하게 이제 뭐 경찰도 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와, 나 미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아파트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1층에 이거 이렇게 차량 통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차량 통제하는 데에는 그 CCTV가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경찰 와가지고 뭐 교통사고로 처리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일단 CCTV부터 확인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 해가지고 CCTV를 확인을 하고 보니까 애기는 좀 멀리서 넘어졌으니까 저쪽 반대편 언덕 위에도 CCTV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기가 너무 작게 보인 거라 구석지대에. 그래도 다행히 CCTV가 잡아줬으니까 내하고 거리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시간 대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잘못한 거지. 애기를 5살, 6살 밖에 안 된 애기를 그 혼자 자전거 끌고 밖에 놔둔 게, 물론 뭐 아파트 안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저희 애기만 해도 그렇게 안 놔두거든요. 놀이터만 가도 엄마가 따라 붙죠. 그렇게 이제 무마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를 샀죠. 아,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블랙박스를 그런 이유 때문에 블랙박스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를 가지고 이제 뭐 하다가 보니까 이 영상을 맨날 나가면 3.2기가를 다 채워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냥 영상을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이제 간간히 유튜브 쪽으로 올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무튼 아파트나 어린 아이들 근처는 조심해야 돼요. 저희 사무실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아파트에 배달을 갔는데 오토바이를 밖에 세워 놓을 거 아니에요. 세워 놓고 배달을 갔다가 내려오니까 애가 그 배달통 뒤에 배달통 보면 거기 딱 위치가 애들 5살, 6살 정도 되는 애들 가다가 머리 박을 위치거든요. 그 애가 머리를 거기 박았어요. 오토바이 세워놓은 오토바이에 머리를 거기 박은 거예요. 이제 배달통은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으면 배달통이 한 요만큼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항상 여기 오토바이 발통이면 요 오다 애가 여기 머리를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비 얼마 줬다더라. 그 이제 뭐 이게 또 사건이 돼가지고 치료비를 좀 줬어요. 뭐 어린이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린이 사고를 내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어린이가 있으면 조심해서 타는 게 맞아요. 무조건 어린이는 어른이 보호해야 돼요. 저도 이제 뭐 애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애 놓고 나서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이유 불문하고 어린이는 어른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애가 있고 뭐 이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보호자는 어린이를 진짜 잘 봐야 돼요.
방치해두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방법이 없는데, 그 밤길에 이렇게 오토바이, 저희는 또 작은 동네고 이러니까 공단 쪽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공단 쪽으로 가다 보면 동네하고 공단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집하고 이런 게 없고, 그 뭐지, 이 도로가 있으면 주변이 논이고 밭이고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도로는 찻길 도로가 나 있는데 4차선 뭐 8차선 이렇게 나와 있는, 8차선이란다. 우리 동네 그렇게 안 겁니다. 6차선, 왕복 6차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도로는 이제 주변이 집이 아니고 논이나 밭이 있잖아요. 그게 좀 그렇게 이제 지나가서 공단이 있잖아. 공단하고 이제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공단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밤에 고라니 같은 게 나와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문제는 고라니는 헤드라이트를 보고 뛰어온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박을 뻔 했는데, 제가 또 재치 있게 사삭 해가지고 이렇게 또 탁 피했죠. 고라니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고라니 못 피해요. 나도 빠른데 고라니도 빨라요. 고라니 억수로 빨라요. 나도 빠른데 고라니 억수로 빨라요. 그래, 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저는 이렇게 오토바이가 가고 있으면 고라니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는 중앙선이고 여기 차가 반대로 오고, 오토바이가 이렇게 가, 고라니가 이렇게 오더라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이쪽으로 갔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무조건 박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는 쪽으로 갔어요. 오는 쪽으로 틀었더만, 그래도 억질로 피했는데 내 뒤에 따라오는 차가 걔를 박았죠. 그건 뭐 거의 뭐 자살 특공대던데, 고라니. 자살하러 오던데 바로 죽었어요. 뭐 깨끗이더만 죽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조심할 조심이고 운이에요, 운. 로또 맞을 운? 그 정도 안 되겠어요. 고라니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동물도 아니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제 아는 치킨집 사장님 고라니 봐가지고 쇄골뼈 나갔었어요. 쇄골뼈하고 갈비뼈하고 이렇게 나갔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길고양이. 얘들도 밤 되면 오토바이한테 옵니다. 그냥 죽으려고 옵니다. 이 오토바이, 그러니까 길고양이는 솔직히 못 피해요. 그거 피하려다가 사고 납니다. 예. 그 길고양이가, 그래서 이제 고양이도 불 보면 뛰어들던데. 그러니까 가만히 도망가는 고양이도 있는데, 오는 고양이는, 일단 찾기를 건너는 고양이는 오토바이가 오면 뛰어들더라고. 자동차가 와도 뛰어들고. 이제 뭐 죽으려고 뛰어드는 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동물연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고는. 그러니까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천천히 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다.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요거 누르고, 요 밑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요거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아무튼 오토바이 배달 대행 일을 하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제일 큰 단점 중에 한 개가 사고죠. 사고는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뭐 오토바이는 더군다나 자동차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오토바이는 더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면 너무 아파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딱 한 번 넘어져 봤는데, 저는 그 아파트 들어가다가 갓길에 이제 물 빠지라고 배수구 있죠. 배수구
맨홀이 이렇게 휘어져 있었나 봐. 이렇게 V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었나 봐요. 이제 그거를 도로방지턱 피할 거라고 옆으로 갔는데 오토바이 중간에 걸린 거예요. 오토바이 앞바퀴가 얘를 밟으니까 얘가 이렇게 들리잖아. 그러니까 이 스탠드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뭐 그거 말고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가 사고 낸 건 아니지만 애기가 갑자기 보고 도망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게 이제 제가 덮었을 뻔 했던 거죠. 그 CCTV 때문에 이제 다 큰 거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아 그래도 아찔하더라고요. 애기가 넘어지는 걸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예. 지금 배달 대행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조심해서 타시고, 한 번 더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렇게 타시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은 아직 안 하지만 이 일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점은 분명히 큰 리스크 중에 한 개예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이 점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아시죠? 예, 그리고 좋아요 요거 예,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만할게요.